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하루를 바로 최종 마감해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금 주식시장 정말 쉽지 않았죠. 바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장세를 보이다가도 다시금 언제 들어왔냐는 듯이 빠져나가면,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이 이어질 때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심적인 부담감과 정말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대체 언제 삼성전자 오르느냐,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주식 투자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펀더멘탈, 오늘같이 주가가 주르륵 미끄러지더라도 기본적인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이죠. 이념과 개념을 잘 잡고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 지금 당장 주식 투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의 전환으로 삼는 사람만이 정말 엄청난 복리효과와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주식시장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웠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하고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의 어떠한 이슈, 사실 힌트를 드리자면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2425로 마감이 지었으며 딱 나오네요. 바로 삼성전자는 어닝쇼크 속에서 이틀 연속적으로 좀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 초반부터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띄우고 있으며 바로 외인들의 4734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주식시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자 개미투자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리 오늘 증시가 어려웠던 부분은 예고가 됐던, 예견이 되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경기 심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3% 넘게 하락을 하자 지수는 더욱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전 진행한 4분기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분기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갔고 인위적인 감산의 선을 그으면서 감산에 따르는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가 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내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으나 이날 매도 우위로 돌아서며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르는 바로 외국인과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 코스피 또한 부담감으로 작용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미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0.39% 우하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국이나 홍콩의 항생 또한 어렵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일 증시가 상승을 했던 그러한 종목은 이제 배터리, 화학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LG 종목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LG 화학 두 종목이 상승을 했으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의 현황에 따라 조금은 어려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61,000원 3.63%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마이너스 2,300원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증시가 이제 한 번에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나갔기에 장세가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00만 주, 600만 주 상당히 많이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거의 뭐 어제 대비 5배가량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기간이 14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들도 이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었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워낙에 반발세가 강하게 작용을 함에 따라 증시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장세 현황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주의 폭락장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2,300원 4.01% 역시나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55,000원 마감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우선주 또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나갔기에 장세가 이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긴 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나 지분율을 72.05%, 이에 따라 순매수량은, 일단 233,486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간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간의 매도세가 장세를 끌어내렸다.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만 홀로 매수를 했다라는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인과 기간의 매도세는 장세를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96만 485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장세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매도를 때리진 않았다. 그 말은즉 외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동반 하락을 상호작용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금일 두 가지 소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적자화면은 어닝쇼크, 그에 따라 반도체, 이에 따라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한파가 수치로 좀 드러낸 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도 생산이나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감산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감산을 이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기 침체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도 팔리지 않았고, 재고가 그대로 쌓이면서 반도체를 찾는 수요도 가격도 모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주가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며 장기 투자 이행해 간다면 충분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어닝 쇼크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결국 삼성전자는 올 슈퍼사이클을 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감산을 없다라는 공언을 다시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르면 내년 혹은 수년 뒤에 또다시 반도체 초호황을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경쟁사들의 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지금 연구 개발이죠. 바로 R&D입니다. 이 R&D 투자 역량을 집중해 다시 한번 초격차 전략을 강화시키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력의 발판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치로 짓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023년 이 기점의 틀을 토대로 2026년도까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플랜에 대한 플랫폼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력의 발판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렇게 내재적인 가치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없다.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